알면 알수록 좋다. 쏟아지는 뉴스 속 알맹이만 떠먹고 싶은 욕심쟁이 당신을 위한 해설 팟캐스트 지직선 뉴스 브리핑.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앤서입니다. 오늘은 또 오랜만에 혼자서 인사를 드리게 되는데요. 저희가 가급적이면 시간을 맞춰서 셋이서 녹음을 하는데 올여름은 좀 유난히 0시간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혼자 브리핑 진행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저번에 설문을 해보니까 에피소드 부제보다는 혼자라도 올리는 게 좋다. 심지어는 혼자 하는 게 조금 더 취향이다 하시는 분들도 아주 소수였지만 있기는 있으셔가지고 이렇게 어쩌다 한 번은 소수의 니즈에 맞춰서 녹음을 하는 날도 있어야겠죠? 네, 그렇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이게 텐션이 조금 셋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좀 낮을 텐데 나긋나긋하게 이야기하는 맛도 있는 걸로 또 포장 한번 해볼게요. 이번 에피소드 제목은 흑역사 지우개인데요. 누구나 흑역사는 있기 마련이죠. 저도 아직까지도 떠올리면은 이불킥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는데요. 저희 세대까지만 하더라도 학창 시절에 소셜 네트워크가 그렇게까지 활성화되지도 않았었고 있었더라도 이미 찾기에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아득한 곳에 묻혀 있어서 마음 먹고 찾지 않는 이상 찾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제 모바일 네이티브인 G세대 이하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미취학 아동만 벗어나도 소셜미디어를 쓰기도 하고 심지어는 부모님에 의해서 거의 태어난 순간부터의 기록들이 SNS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경우들도 덜어 있죠. 이런 어린 시절의 기록들이 물론 어른들이 보기에는 다 소중하고 다 귀여울 수도 있지만 분명히 남들한테 보이고 싶지 않은 치부 같은 모습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공감하시는 분들 꽤 있을 것 같은데요. 나중에 알아서 본인이 지우면 되는 거 아닌가 싶더라도 사실 다 그렇게 조치를 취할 수가 있지가 않잖아요. 어렸을 때 유튜브에 올렸던 영상을 지우고 싶은데 휴대폰을 바꿔서 그 계정에 로그인이 다시 할 수가 없다든지 아니면 어릴 때 쓴 글을 지우고 싶은데 그 글을 올렸던 카페에서 영구 정지가 돼가지고 지울 수가 없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들이 덜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온라인 흑역사를 정리하고 싶어도 정리하지 못해서 괴로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발벗고 도와주는 사업이 있는데요. 바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시행하고 있는 아동 청소년 디지털 이칠 권리 시범 사업입니다. 지난 4월 24일부터 시행된 서비스인데요. 만 24세 이하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칠 권리 서비스라는 개인정보 포털을 통해서 만 18세 미만 나이에 올렸던 게시물에 대해서 삭제나 접근 금지 처리를 신청을 할 수가 있다고 해요. 저도 이칠 권리에 대해서는 되게 오래전부터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기는 했었는데 그거는 디지털 장의사 이런 걸 써가지고 아예 사설 업체를 통해서 개인이 모종의 이유로 자신의 흔적을 다 지워버리는 케이스들을 봤던 거지 이렇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업이 있는지는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최근에 뉴스를 보다가 우연히 알게 돼서 물론 해당하지 않는 분들이 또 많긴 하겠지만 혹여나 어린 시절에 멋모르고 남겼던 흔적들을 지우고 싶은 청소년 청취자분들이 있으시다면 유용할 것 같아서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됐습니다. 이 아동 청소년 디지털 이칠 권리 시범 사업은요, 일명 지우개 서비스라고도 불리고요. 이 지우개 서비스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냐면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이칠 권리 서비스라는 포털에 들어가서 삭제하고 싶은 게시물 URL이랑 해당 게시물이 본인의 게시물인 걸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서 신청을 하면 정부가 대신해서 그 게시물이 올려져 있는 사업자에게 삭제를 요청하는 형식이라고 합니다. 일종의 대행 서비스 같은 거죠. 얼마 전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4월부터 6월까지 이제 2달 동안 진행된 시범사업 분석 결과를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 2달 동안 총 3,488건이 접수됐다고 하고요. 이 중에서 처리 완료까지 도달한 케이스가 79.2%라고 합니다. 거의 80%에 가까운 수준이니까 생각보다 처리가 굉장히 잘 된 것 같죠? 개보위 발표에 따르면 가장 신청자 수가 많았던 나이대가 15세였다고 하고요. 게시물 삭제 요청이 많았던 사이트는 순서대로 유튜브, 페이스북, 네이버, 틱톡, 인스타그램 순이었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도 유튜브가 26.7%로 꽤 압도적으로 비율이 높았는데 옛날 같으면 게시물에 이름만 갖고 누군지 특정 짓기는 어려운 게시글 정도의 흑역사들이 많았다면 요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를 거의 블로그나 싸이월드처럼 사용을 하다 보니까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간이고 심지어
동영상 자료인데 다 커서 남들한테 보여주기에는 좀 다소 민망한 영상들이 흑역사로 남아있어서 곤란한 케이스들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경우들은 사실 얼굴이 영상에 노출이 되어 있으면 본인의 얼굴을 보여주면서 스스로 입증을 하면 되는 거여서 본인 입증 절차에 크게 무리가 없기 때문에 요청하면은 거의 수리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들으시면서 아니 왜 만 24세까지만 되냐, 나도 이 정보의 바다에 흩어져 있는 내 흑역사들 지우고 싶다 하시는 밀레니얼 세대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고, 실제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관련한 문의도 많이 갔다고 하는데요. 위원회에서는 일단은 이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당장 시행하기는 어렵지만 올해 서비스 운영 상황을 보고 추후에 연령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또 꼭 본인이 올린 게시글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올린 불법 촬영물 같은 제3자 게시물에 대해서도 사업이 확장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또 논의가 오가고 있는 부분이 부모가 자식의 동의 없이 올린 게시글에 대해서 자녀 본인이 삭제 요구를 할 권리가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이 해외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육아 과정을 SNS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공유하는 케이스들이 늘어나면서 이런 행동이 자녀에 대한 사생활 침해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고, 실제로 캐나다에서 자녀가 부모를 고소한 사건도 있었다고 해요. 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도 삭제 가능한 제3자 게시물의 범위에 부모가 올린 게시글도 포함시키려고 하는데요. 이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다 가능할 것 같지는 않고요. 부모가 올린 게시물로 피해를 입고 있지만 부모가 사망했거나 연락이 끊겨서 삭제 요청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해서만 적용이 될 걸로 보입니다. 일부 의견으로는 부모가 올린 자식 사진까지 국가가 관여하는 거는 표현의 자유 침해 이슈가 있다, 뭐 이런 목소리도 있다고 하는데요.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본인 동의 없이 올라간 사진이나 영상이라면 뭐 범죄 고발이나 제보성이 아닌 이상 당사자가 싫다고 하면 올리는 주체가 누구든지 간에 삭제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애초에 부모라고 해도 갓난아이 시절이 아닌 이상 뭐 식별이 가능한 나이쯤부터는 웬만하면 아이 사진도 안 올리는 게 또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들으시는 분들은 또 어떻게 느끼실지는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칠 권리에 대해서 사회적인 안전망도 생기고 그만큼 인식도 더 높아지는 거는 당연히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청취자분들도 저랑 같이 이번 기회에 이제 이칠 권리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브리핑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